저는 운동선수로서 8년을 운동만 해왔고 이제 그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좀 더 그들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 분야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자격증과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제가 이 샵의 강점으로 본 게 샵의 분위기가 좋고 다들 친화력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저도 이곳에서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끈기가 좀 있는 편이라 여기서 잘 적응해서 멋진 디자이너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을 나누는 남자 양동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또래들과 달리 취미생활이 신문 읽기가 취미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무언가 정보를 얻고 흥미를 느낀 내용을 보면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정보를 모으다 보면 보물을 모으는 기분이 들었고 그 보물들을 주변에 나눠줄 때의 뿌듯함이 이러한 취미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제가 만약 자산관리사가 된다면 회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깊고 빠르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단순한 일이 아닌
즐기면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있는 지원자 백효림입니다. 첫 번째는 필살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짠 뒤 계획표를 보며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 같은 저의 장점은 고등학교 3년 동안 196시간의 봉사활동, 4개의 표창장, 5개의 대외활동 수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 입사해서도 업무와 자기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실행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햇살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 건네고 좋은 덕담 한마디를 건네는 동료, 고객님들께는 맞춤 상품 제안을 통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면접관님은 끝이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오는 뉴스부터 저녁에 찾아오는 흥미로운 드라마까지. 저는 사실 TV를 즐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는 시간만큼 독서를 즐깁니다. 어느 날 미아의 랜드의 끝없는 이야기라는 국어사전보다 두꺼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두꺼운 책을 매일 밤 탐독함에도 불구하고 이 끝없는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저는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길 바라며 제가 이곳에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쓰길 바라고 제 이름이 김동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흔한 이름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자 최정현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기능장 최정현입니다. 학창시절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예방 관리에 관심이 많아 현재는 기능사를 취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자격증 취득 후 나는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산업기사, 기능장,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여 발전하는 최정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별로 매너가 필요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해보지 못한 이렇게 면접에 관련해서 피드백이라던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렇게 조언 등을 들으면서 실전에서 제가 면접을 볼 때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을 수 있게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여서 이렇게 제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한 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면서 자기소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 좀 편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면접에서는 실제로 면접하면서 다른 친구들 어떻게 면접 준비했는지 보면서 배우고 피드백 받고, 그런 게 조금 나중에 취업할 때 실제로 진짜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긴장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긴장도 되고, 또 실제로 준비했었던 게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게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느꼈고, 이런 취업 캠프의 필요성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따로 개개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이렇게 고치는거나 아니면은 면접 볼 때 면접 보는 거 연습하는 솔직히 이제 학원단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막 지원해주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의 면접이라 해가지고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면접관님 앞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그 질문을 이제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좀 많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이 캠프 이제 취업 캠프가 끝난 후에 이제 개개인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자기소개서를 이제 한 번씩 써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서로 약간 볼 계획입니다. 처음에 취업 캠프 그냥 놀고 오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왔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 어디를 취업할지에 대해서 이제 취업하기 전에 면접을 보는 그런 과정에 대해 이번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랑 면접하는 방법이랑 배웠는데,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번 기회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면접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좀 어떻게 적어야 될지, 면접 볼 때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그냥 모의 면접이라 해서 가벼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긴장 엄청 되고, 긴장도 엄청 되고, 그래서 저가
이런 질문 나오겠지 생각했던 질문과는 아예 다른 그런 몰랐던 질문도 나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지만 이것도 또 기회를 통해서 다음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목소리 좀 작아서 이제 목소리부터 이제 좀 커야 된다는 지적도 받았고, 저 이제 면접 시 일단 거짓말 가장해서 이제 그런 적으니까 면접관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저 그에 대한 대답을 못했고 해서 이제 이력서에 이제 그런 거짓말 가장된 건 안 좋고 솔직한 내용으로 적었으면 나중에 저가 생각한 질문도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 캠프를 하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쓰는 걸 거의 처음 써봐서 어떻게 쓰는 법도 모르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나 또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경험들을 더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고 느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쓰게 될 이력서나 자소서를 더 연습해볼 만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연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떨렸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다음번에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를 대비해서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소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었는데, 여기서 와서 교수님들도 도와주시고 면접관님들도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조언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어떻게 면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알게 돼서 좋았어요. 실제 면접 보니까 엄청 떨리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